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소시엄형 참여 기업의 시각에서 보는 혹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신 컨소시엄형 컨설팅에 대한 장점이나 추진 성과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듣고 이어서 두 분 토론자분들의 토론 말씀과 참여 기업분들과 수행 컨설턴트 분들의 답변과 의견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CEO 클럽 회원사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과 또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서 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의 혹은 의견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곳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식회사 오션스 코리아 김성철 이사님 말씀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오션스 코리아 상품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김성철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동종업계의 제후식품이라는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이제 노사발전재단 이제 포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적인 교육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어디든 저희가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저희가 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매뉴얼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공식화로 저희가 직원들하고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이 제일 이제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사무직, 뭐 임직원들, 그 다음에 특히나 현장 직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음을 알아주기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달래보고 저렇게 달래보고도 했지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현장직 여사님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장 이제 아픈 이제 그런 기억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송민영 컨설팅님이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공식화를 하면서 이제 현장직 여사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안정적인 이제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들을 여사님들이 다 느끼고 있어서 이제 분위기는 아주 지금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은 것도 배우고 해서 저희가 뭐 단계별로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제 이렇게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뭐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제 400억 이상 목표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구경근 차장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름시스텍 구경근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제 컨설팅을 하기 전에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사내 공정 부적 합률이라든가 이런 큐코스트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좀 회복하고자 저희도 이제 지원해서 같이 진행하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품질 같은 부분에서는 불량률 같은 경우에도 0.95에서 0.45%로 엄청난 향상을 좀 하였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약 그 석 달에 400만 원 정도 이득을 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 부분에서도 이제껏 이제 컨설팅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어떠한 이제 위험도 없었었고요. 그 요번 이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억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매출액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 토론 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인사도 저희가 못 시켜드렸었는데요. 먼저 대구대학교 이승엽 교수님 말씀을 듣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20분 정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이요? 예. 너무 긴데. 그럼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편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구대 사회학과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그 경주에서 오는데 여기 저 부산 시내 들어오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여기 농심 호텔 찾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뺑뺑 돌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15분 말씀하셨는데 한 14분 정도, 15분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이 일터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요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어 왔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화돼서 정부가 지원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일터혁신 사업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일터혁신 사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혁신이란 말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해서 뭐가 잘 되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는 좋은 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터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거창한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일터 혁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결과로서의 혁신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 혁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느끼게 되고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이 바로 일터혁신 과정이고 그 모색이 잘 되면 결과적인 혁신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터혁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을 못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어쨌든 참여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관련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영 쪽에서도 재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변화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특히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결과로서의 혁신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터혁신은 이 프로그램 한번 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무언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의 필요성을 본인들이 느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조금이라도 이제 맛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고 모색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토론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그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컨소시엄 형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지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컨설팅 자체에 대한 코멘트도 사실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로 이제 컨설팅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컨소시엄 형태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고 좋은 어떤 변화의 모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일 사업장의 하나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서 임금이면 임금 아니면 근로시간이면 근로시간, 교대제면 교대제, 뭐 평생학습 체계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소위 말하는 종합 컨설팅의 개념으로 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 필요하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결국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노동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 컨설팅을 요구해서 들어갔지만 이제 그 사업장을 잘 설득을 해서 이게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라든가 평생학습체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컨소시엄은 이제 여태까지하고는 좀 다르게 다수의 사업장을 모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와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로 모였을 때 첫 번째는 집단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그냥 사업장 혁신으로 단일 사업장 혁신으로 끝나지만 여러 개의 사업장이 모였을 때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혁신과는 별도로 어떤 집단적 여러 사업장의 공통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지 그게 이 소위 말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그 컨설팅 프로그램이 가지는 장점이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개별
컨설팅을 여러 개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를 좀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게 그런 고민들이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사례에서 보면 이 원하청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결국 이 첫 번째 컨소시엄 컨설팅에서 추구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원하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지역 일터 혁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을 이제 하고 접근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 지금 컨설팅이 진행 중인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 시너지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어떤 뭐 안전한 일터라든가 그 임금으로 들어가서 장년과 소통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개별적 프로그램들의 모습은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 사업장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걸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효과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같이 고민되어야 참여하는 사업장들도 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사발전재단 입장에서도 일터혁신 컨설팅 중 컨소시엄 형태의 컨설팅이 갖는 장점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다른 분들에게 좀 더 잘 알릴 수 있고 또 그 효과를 보고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그런 거를 좀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사례에서 이제 소통에 대한 말씀을 발표 때도 많이 하셨고 우리 저 대표님도 소통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일터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여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터혁신의 전제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참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터혁신에서 참여를 왜 강조하느냐? 그건 결국 소통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성원의 참여가 없는 혁신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참여의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많은 이 컨설팅들이 일방적인 측면에서 사업장의 노조 내지는 이 사용자 측에서 사측이 제시하고 요구하는 거를 단순히 충족시켜주는 컨설팅 또는 형식적으로 노조나 사측을 참여시켜가지고 그냥 교과서적인 매뉴얼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컨설팅이 진행된 측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측에서 어쨌든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프로그램 자체도 소통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여의 문제를 지금 일단 여기서 이제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적 참여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로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공식 조직적인 측면에서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조직 내부의 소모임이나 소집단을 좀 다른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풀어가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저 노사발전재단에서 얘기하는 이제 평생학습 체제라든가 이런 방식도 맞물려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예전에 도요타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소모임 활동이라든가 QC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방식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좀 공식적인 것 중심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오히려 이제 이런 방식이 오히려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노세리 박사님. 네. 그냥 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세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두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와서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또 다른 시각에서 컨설팅분들이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새롭고 좋으네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컨소시엄 형태라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우리 재단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사실 의미 있고 기대하는 바가 저는 큽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최종 제품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 사슬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실은 주요 일터역시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사실은 구조에서 좀 사실 좀 깝깝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어려운 것은 우리 일터역시나 할 수 있는 모티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게 사실 현실적인 전 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은 우리 컨소시엄,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집단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한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이 접근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산업, 그리고 심지어 지역까지 엮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 특히 오늘 사례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점은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엔 사실 업종 내 입시에 첨착을 하는 이 맞물려 있는 이 접근이 굉장히 사실은 시행력을 높이는 굉장히 파워풀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시행력에 따라오는 성과는 사실은 당연하게 높겠죠. 좀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번 접근에 저는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근데 한편으론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은 그렇게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고요. 더욱더 사실 시행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잡을 것이고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오늘 두 사례를 비롯하여서 몇몇의 경험들이 더 있고 앞으로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전문가가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실제 혁신의 파트너분들이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도 면밀히 잘 꼼꼼히 다 뜯어주셔서 굉장히 사실은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된 두 사례 모두 저는 향후 우리 컨소시엄 형태를 지속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는 좀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우리 INJ 컨설팅에서 수행한 이 원하청 컨설팅 사례 같은 경우는 먼저 사실은 비단 하청 기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모든은 아니고 좀 비약이 강합니다. 다수의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전한 일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원하청 관계에서 어떠한 주제보다도 원청도 원하고 하청은 당연히 원하겠죠. 근데 하지만 실제 굉장히 좀 어려운 하지만 실천하였을 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작업장 합리화나 그리고 또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이 부분을 건드려주셨다는 점에서 사실은 꼭 기업에게 필요한 개입을 우리 이번 INJ 컨설팅에서 해주셨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원하청 관계를 비롯한 컨소시엄의 형태와 우리 지금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형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롯한 좀 궁금증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컨설팅 과정에서 원청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례들이 분명히 동일한 고민을 가진 그리고 동일한 고객사를 가진 협력사들이 가지고 같이 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혁신은 좀 남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분명히 가집니다. 근데 이 더 큰 의미 사실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는 원청이 좀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제기까지 해주면 사실 더더욱 좋겠죠. 근데 한편으로 그것은 조금 우리 하청기업들에게, 협력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사실은 원청이 강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익공유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거창한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혁신으로 인해 발생한 성과는 원청이 분명히 일정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과를 경험하기 때문에 요 이익을 나누는 접근을 우리 요 사업에서 좀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노사발전재단의 이 산업 컨소시엄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동일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공유되는 어려움을 도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역이라는 경계를 씌움으로 해서 사실은 이 도출된 결과물의 성과 확산이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혁신 파트너들이 우리 컨설턴트분들과 같이 혁신을 진행하신 파트너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히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별 사업체가 가진 환경 동질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요. 수산업이라는 한 가지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 본질은 좀 동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현상에서 나타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특히 시행을 하는 데는 그 엮어가는 과정이 저는 그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 이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좀 그런 이유에서 좀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좀 이 지역 내 일터혁신 확산에도 사실은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 그리고 수상가공업 이 바운더리 안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소문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개인도 그렇지만 사업체에서 뭔가를 했을 때 좋다라는 거 소문은 전 굉장히 많이 빨리 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주분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례에서 문제 도출 개선 방법 등도 사실 너무 훌륭합니다. 예. 너무 감명받았던 부분은 굉장히 사업체의 가려운 구석을 잘 긁어줬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우리 컨설턴트분들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걸 도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사례에 가장 기대하고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행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행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업의 효과를 다른 사업체들이 보고 경험하고 전 뛰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례가 이 업종 지역 컨소시엄의 사례에 사실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혁신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이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희 사업체가 바꾸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런데 이 혁신 과정에 심지어 우리는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노동력의 참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근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전 사실은 더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우리 고용노동부가 일터혁신 사업을 사실 외부적 자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하였지만 이 구조를 구조화를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체의 대표부터 사실은 모든 직원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혁신을 진행한다라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일단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특히 우리 일터혁신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업체당 많으면 2명, 적으면 1명이 많겠죠. 우리 혁신 전문가들이 사실은 외롭게 이 과정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분명 유사성이 있다라는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이 집단 혁신의 특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보완하는 저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좀 힘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사례에서 발표 과정에서 언급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당연히 사실은 컨소시엄, 그러니까 즉 집단 혁신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체들의 혁신 파트너들 네트워킹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네트워킹의 현재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실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경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터혁신을 많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요. 그 원신,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 유럽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컨소시엄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을 집단 혁신으로 끌고 갑니다. 개별 사업체들의 혁신 파트너들이 각자 어떻게 될지 각자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여서 교육도 받고 너네는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린 무슨 문제가 있어? 맨 처음에 공감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제 시작은 우리는 되게 다른 사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에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의 사실은 원인이나 그런 좀 근본적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참여한 좀 혁신 파트너를 인터뷰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하면서 분명히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그걸로 조직을 받고 이 효과는 사실은 뭐 굉장히 당연하다고 합니다. 과정은 어렵지만.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 강점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주들을 사실 솔직히 설득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자기 자신도 모티베이션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이 조직에서 나와도 즉 외부적 자원이 빠져도 내부에서 계속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 이 혁신 파트너들이 가진 네트워킹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혁신 경험을 통해서 각 사업체의 혁신하는 구조나 문화가 만들어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좀 꾸준히 네트워킹하게 할 수 있는 저는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체는 다른 듯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계속해서 우리 사업체 문제를 공유하고 너네는 어떻게 해결했어? 그 방법들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좀 기회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우리 집단 혁신 형태에서 일터혁신이 좀 잘 자리 잡고 좀 더 확산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 박사님의 토론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두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구대학교 이제 이승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 관리 부분을 좀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결과로서의 혁신을 위해서는 좀 지속적이고 자체적인 좀 변화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사업장이 이제 고민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제 집단 혁신이라는 어떤 좀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집단 혁신의 좀 포인트, 고민점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장별로 이제 프로그램은 물론 존재하겠지만 여러 사업장이 이제 저희가 같이 하는 컨소시엄형인 만큼 공동 시너지가 같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터혁신 전제는 이제 참여와 특히 이제 구성원의 참여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장의 노조나 이제 사측의 니즈뿐만이 아니라 좀 소통 부분을 또 이제 중요시하게 말씀하시면서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소모임이나 소집단 등 다양한 형태로 좀 풀어나가는 방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노세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소기업의 이제 애로사항으로 조금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제약은 이제 분명히 있지만 앞서 이승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 혁신이 충분히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올해 신상품인 이 컨소시엄형 유형에 대해서 좀 기대가 크다. 특히 이제 산업이나 지역에서 이제 업종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좀 질문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원하청 같은 경우에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과연 이제 원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청 관계에서 아무래도 컨소시엄 유형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같이 풀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종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일 업종인 만큼 이제 당연히 파급력은 크다. 그리고 서로에게 많이 힘이 됐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이행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이행은 좀 잘 됐는지 그리고 이번 사례를 좀 베스트 프랙티스로 저희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부분에 대한 강조점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 때 이제 그 특별히 언급이 되진 않았는데요. 사업체 혁신의 어떤 파트너십이 네트워킹의 어떤 중요성과 필요성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동력을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기회에 대해서도 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토론자님들의 방금 말씀과 어떤 질문도 좀 같이 섞여 있었는데요. 참여하신 두 대표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시거나 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어서 수행 컨설턴트들의 의견도 함께 좀 공유한 뒤에 마이크를 플로어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청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럼 원청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원하청 컨설팅을 진행한 김성수 컨설턴트입니다. 그 한화 그 명칭은 원하청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한화 창원 공장을 중심으로 협력기업 4개사가 협력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그 한화 창원 공장에서 수행한 역할은 협력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협력기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그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그 포상을 통해서 그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 이번 성과를 통해서 이번 컨설팅의 성과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창원 공장뿐이 아니라 그룹 전체 그 본사 품질 팀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전사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협력기업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성철 이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비공식 체계로 저희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서로 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개인 면담 또는 뭐 여사님들에 대한 뭐 소급 문제 3명, 4명 조를 이뤄서 소통의 문제.
근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아마 장년층, 뭐 중년자 30, 40대 연령층이 다 대부분 이제 틀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비공식 소통 체계가 오히려 역효과가 일으키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제 이걸 갖고 공유를 하게 되면 왠지 삐진다고 해야 되나 회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이제 운이 잘 맞아서 이렇게 참여가 된지 모르겠지만 여사님들이 스스로 이제 좀 공식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다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는 지금 이 여사님들이 조금 더 많은 이제 회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해 주시고, 지금은 좀 자유롭게 뭐 편한 이야기, 쓴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를 같이 있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공식적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저희가 잘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저희한테 역효과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이걸 갖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컨설팅 이제 송민희 컨설팅 해주셨겠지만 저희가 매월 주 1회 뭐 조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사님들과 식사를 같이 또 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여사님들이 아픈 데가 없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할 계획이고요. 예, 질의 답변이 되셔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긴 뒤에 다시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